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월 19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1월 달도 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1월 새해 들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수도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4,90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는 거의 2%대만 올라가면은 5천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5천이 굉장히 빨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5천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5천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천 가면은 일단 팔자 이런 수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악재가 되게 많아요. 관세 얘기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도 좀 있고 트럼프가 뭔가 하나 크게 터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재가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5천까지는 무난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5천을 찍고 나면은 뭔가 다른 흐름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쉰다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제 코스피가 쉬고 상대적으로 올랐던 코스닥이 오른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5천 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진짜 강한 쪽은 자동차이긴 한데 근데 이제 로봇이죠, 로봇. 그래서 오늘 로봇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현황이라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좀 아쉽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못 올랐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더 올라야지 정상입니다. 예, 근데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효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여줬으면 오늘 진작에 5천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이 못 간 이유는 이제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건데 글쎄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관세가 작년 4월 달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반도체 관세는 똑같아요. 반도체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그냥 15% 지금 해둔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은 이 반도체주가 안 올랐어야죠.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주도 안 올라왔어야죠. 예. 그런데 걔네들도 다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오늘 좀 약했고 약한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 올랐고 그런데 이제 로봇주들 자동차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 현대차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포모가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공시가 뜬 바가 있잖아요. 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그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500만 주 가까이 된다라고 그때 알려져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최근에 180만 주 전후로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공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도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랐다.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옛날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 외국인 기관이 사서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네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오른 거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제 별로 안 빠지는데, 근데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노이즈가 약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홍라이 여사인가요? 그 뭐 상속세 내기 위해서 2조 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라고 했는데, 그 물량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못 올랐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반도체주가 올라온다라면 SK 하이닉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왔는데 로봇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 다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이 샀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뭐 물론 기아는 외국인 기관이 샀지만 별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좀 과하게 오버슈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를 보게 되면은 다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리면은 어때요? 왠지 꼭대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 10만 원 딱 찍었을 때,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때죠, 요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그런 수급의 현황이 현대차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일단 수급이 별로기 때문에 약간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건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포스코 그룹주들 좋고요. 조선주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 것 같고요. 방산주들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어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변압기 쪽도 추세가 좋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도 추세가 좋습니다. 절대 안 빠져요. 너무나 좋습니다. 흐름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요. 반도체만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못 올라가는 그런 틈을 타서 그냥 조선주, 방산주, 변압기, 원자력,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코스닥은 계속해서 부진해요. 그래서 천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천을 못 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1060이에요. 코로나 때 기록한. 그거를 아직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진작에 돌파를 해서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 넘게, 그 이후로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좀처럼 못 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뭐 금요일날 강했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만 좋았고 나머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바이오주는 역시 좀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주도 최근 분위기 좋다니 갑자기 급락. 그래서 화장품 엔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쪽은 2차 전지. 근데 얘가 2차 전지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얘네도 로봇 이슈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이슈가 엄청나게 크다는 게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대거 오른 게 로봇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2차 전지주들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좀 재미없었던 거고,
반도체 쪽도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래도 보게 되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이 괜찮았는데 별로 재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로봇. 그 엔터주도 올랐는데 엔터주는 뭐 하이브 중심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인데 로봇을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종목이 급등했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로봇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고를 맞아도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어디까지 갈 건가 도대체. 사실 봤을 때는 얘네들도 예전에 2차전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전기차가 확산이 되니까 어때요?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많이 쓰이니까 2차전지주가 올라야 된다 가지고 에코프라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로봇이 많이 생기니까 로봇과 관련된 부품이 엄청나게 쓰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애들이 이제 대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로봇 부품 얘기만 나오면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아무거나 찍어도 뭐 로봇주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제 수익이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종목만 빼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랑 이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현대차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쪽도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현대차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뭐 포모 온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조만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로봇주도 별개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조금은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이 현대차 그룹주랑 다른 점은 현대차 쪽은 개인들이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로봇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은 다 기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SPG도 연일 매수 중이고 뭐 사면도 매수하고 한라캐스트도 외국인 매수하고 뭐 클로버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원익홀딩스, 로보티주 다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차이점은 현대차 그룹주는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이쪽은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점이 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간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원래 예전부터 강했던 종목이나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SPG라던가 사면이라던가 뭐 한라캐스트, 뭐 클로버,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빠지면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SPG 급등 나왔고 한라캐스트도 급등 나왔고 클로버도 급등이 나오고 뭐 얘네 다른 애들도 조금씩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최근에 뭐 지지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뉴로메카, SBB 테크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뉴로메카는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벌써 주가가 2배 올라갔고 SBB 테크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종목은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하이젠 RNM은 오히려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새로 관심을 가질 분들은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르는 쪽보다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쪽보다는 덜 오른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없던 쪽이 지금 이제 여기 DIC부터 해서 SJG 세종 뭐 이쪽인데 이쪽이 재미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빼고 그래도 적절하게 오른 종목 중에는 아직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여러분들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뉴로메카하고 유진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이 두 종목 있는데 유진 로봇도 최근에 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잖아요. 뉴로메카도 몇 년 만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잘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강한 이유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가을에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 SPG도 마찬가지예요. SPG도 3개월 전에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이 전고점이나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은 다 그런 거를 걸쳤습니다. 이 원익홀딩스도 20년 넘게 박스권을 보이다가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잘 가는데 뭐 액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거의 코로나 때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 유진 로봇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우 로보틱스가 이제 해당이 되죠. 얘는 돌파를 한지 오늘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 시간 넥스트 거래소에서.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갈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SBB 테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격이 좀 많이 남아서 이격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DIC도 마찬가지예요. DIC도 지금 2007년 이후로 19년 만에 고점을 돌파를 한 거고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됐기 때문에 움직임은 없지만 얘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 SBB 테크, DIS 그리고 CMS 자 이것도 기대 종목이에요. CMS도 요때 이제 돌파를 했는데 밀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1,5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얘도 주가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고점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유일 로보틱스도 고점 가능성 높고 RS 오토메이션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요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2018년 이후로 거의 한 8년 만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최고가 라인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렌시스도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비슷한 상황. 예. 근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꾸 저항으로 작용한 케이스가 많아서 요거는 뭐 확인해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T 로보틱스는 아직 영역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에브리봇도 마찬가지고 예, 휴림 로봇이 최근에 정말 강세인데 얘도 고가 돌파했죠. 돌파하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고가 돌파한 종목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닉스나 TXR 로봇, 엔젤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갈지는 뭐 모르겠어요. 예, 얘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SJG 세종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정고점 부분까지는 있는데 뭐 얘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데 뭐 정고점 가기까지는 뭐 지금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정말 좋다.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봇주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뭐 아직도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봐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휴장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도 이런 흐름이 하루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내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 외에도 뭐 우주항공이나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안 빠져요. 예. 안 빠집니다. 조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도 또 시세를 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종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쪽에도 그냥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원자력 쪽도 심상치 않아요. 얘네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건설이 그런데 이쪽도 뭐 기회가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시장이 강합니다. 예, 뭐 조종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뒤늦게 따라붙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안 파는 게 중요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안 파는 게 중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새롭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들 아니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해도 물리면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바이오, 예,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2차 전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조금 고르셔도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가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다. 않고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1월 달 내내 상승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뭐 지금 흐름 봐서는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또 어느 섹터가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